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수소 관련 기업 최근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발라드 파워, 퓨얼셀 에너지 순으로 볼게요. 그 전에 수소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에 미국 정부가 IRA 법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수소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보조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만이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조금은 수소 1kg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그린 수소보다는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만든 블루수소,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든 핑크 수소에 집중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해당 시설은 가동하지 3년 이내여야 한다고 해요. 이 소식은 수소 관련 기업들에게 있어서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키고 투자도 많이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제 기업 소식을 보겠습니다. 처음 볼 기업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1월 초 콜로라도의 아마존 유통센터에 첫 번째 수소 전해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전해조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유통센터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지게차들이 225대 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트럭으로 배송해서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플러그 파워는 아마존에 지게차용 연료전지를 17,000개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시간 기준 1월 18일에 1빌리언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3분기 기준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55%밖에 안 되지만 현금은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현금이 많았는데 계속되는 적자로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었네요. 유동성에서도 문제가 보였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1000%가 넘는 유동성을 보였는데 어느새 241%까지 내려왔고, 더 큰 문제는 재고가 유동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고를 뺀 유동자산 대비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데 13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에너지부, DOE 대출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시급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플러그 파워 시가총액이 대략 1.5빌리언 달러인데 거의 70% 수준이라 주식의 가치가 엄청 희석될 것 같네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5일 동안 주가가 7% 하락이 2번, 10% 이상 하락이 3번일 정도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0% 이상 상승 중인데,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적자를 벗어난 게 아니라서 빨리 DOE 대출을 성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보면 엄청 암울한 상태인데요. 그나마 2023년 2분기까지는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기대를 했지만 3분기에는 수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장이 중단되어 매출 창출의 기회를 날리는 동시에 손실 비용도 커지는 악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분기 영업 적자가 평균 200밀리언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번에 조달받는 자금은 약 1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DOE 대출을 성공시키고 매출과 수익성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룸에너지인데요. 12월 말 블룸에너지는 파트너 관계였던 SK에코플랜트와 계약 기간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며 기존의 25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서버 구매를 500메가와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구로 기사에 따르면 블룸에너지는 이 계약 확대를 통해 20년간 15억 달러의 제품 수익과 30억 달러의 서비스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효율성이 가장 좋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80%에 달하며 한국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도 1위라고 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블룸에너지 회사 지분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전해조에 대해서도 유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보면 분기끼리 비교해보면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진 것이 영향이 큰데요. 다만 3분기에는 PPA라는 전력 구매 계약에서 과거에 설치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품에 대한 손실 비용이 반영되어 수익성은 안 좋게 나왔지만, 이건 회계적인 손실이라 실제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플러그 파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재무 상태에 있어서도 블룸에너지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요. 부채 비율 자체는 300%대로 높지만 분기 영업 적자가 평균 50밀리언 달러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3분기 들어서 특히 좋아졌는데,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부채가 없어진 효과를 봤습니다. 기업의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2023년 들어서 계속 하락세인데요. 그나마 플러그 파워보다는 낫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수소 공급, 블룸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발라드 파워는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의 진심입니다. 1월 초 버스 제조업체인 NFI에 100개 연료전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해당 연료 전지는 수소 연료 전지 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NFI는 캐나다의 다국적 버스 제조업체로 북미와 유럽의 전기 대중교통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하네요. 발라드 파워는 2021년까지는 중국 매출도 높게 나오고 유럽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으나 2022년부터 중국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만 보면 2분기는 3년 동안 매출이 제일 안 좋았고 재고가행으로 인한 손상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2022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분야별 매출액을 보시면 안 좋았던 버스 매출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철도 매출이 갑자기 8배 정도 증가했어요. 일시적인 매출이 될 수 있지만 비용 절감 및 재고 감축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으니 4분기에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9%고 현금 보유도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역시 1000%가 넘는데요.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NFI와의 공급 계약 체결처럼 매출을 계속 늘리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퓨얼셀 에너지입니다. 퓨얼셀 에너지는 연료전지도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면 탄소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모빌과 탄소 포집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기존의 연료전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응용해서 탄소 포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OEC라고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 산화물 수전해기와 도요타와 트라이젠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수소, 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소식을 보면 좀 오래되었지만 12월 25일 엑스모빌이 퓨얼셀 에너지와 함께 네덜란드 CCS 시범 공장을 구축해서 탄산염 연료전지 기술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퓨얼셀 에너지의 탄산염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방출 이전에 포집하고 동시에 난방, 수소 등의 부산물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장을 구축 후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각종 비용 등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술 운영이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 생산 현장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요. 탄소 포집이 정말 잘 될지 궁금합니다. 퓨얼셀 에너지는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2년보다도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는 매출이 더 안 좋네요. 지금은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고 도요타와 트라이젠 시스템 준비, 엑스모빌과의 탄소 포집 기술 공동개발 등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 단계로 보입니다. 좀 더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매출이 늘어날 것 같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유동성 역시 700에서 800%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한 달간 주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2022년 12월 말까지 주가가 상승 추세였다가 2023년 들어서면서 주가는 계속 하향세입니다. 아무래도 IRA법 수소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여기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인 것도 한몫합니다. 그중 플러그 파워가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제가 비교한 4개 기업 중 유동성이 가장 안 좋고 이번에 대규모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이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IRA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 수소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린수소, 탄소 포집 등과 관련된 기술들의 발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린수소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못 받게 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청정수소 산업, 탄소 포집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라 실적 정리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